2500년 전 조그마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거대한 공룡제국 페르시아의 부연히 맞서 보기 좋게 물리쳤던 페르시아 전쟁.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미칼레 전투. 그러나 그동안 사람들은 이 미칼레 전투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래서 오늘은 배를 끌고 산으로 간 이 전대미문의 희귀한 미칼레 해전,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파헤쳐본다. 그리고 아테네가 압승을 거둔 마라톤 전투, 스파르타 300용사들이 몰살당한 테르모필레 전투, 페르시아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페르시아를 그리스 땅에서 완전히 몰아낸 프라타이아 전투, 이 네 번의 전투를 모두 합친 것 이상으로 값진 문명사적 의미를 지닌 이 미칼레 해전의 진면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배를 끌고 산으로 간 까닭은 불신이 낳은 배신의 심리학에 관하여 그들이 배를 끌고 산으로 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박살낸 그 다음해인 기원전 479년 여름, 바다 건너 미칼레의 해변,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페르시아 함대가 스스로 바다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배를 산 기슭으로 끌어올리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고 또 그 위에 나무 방책을 둘러쳤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배가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이 기상천외한 페르시아 해군의 행동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기묘한 장면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데미스토클레스가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 1년 전에 있었던 살라미스 해전의 참상은 페르시아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백 척의 함선이 부서지고 불타고 침몰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수장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죽음의 아수라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날의 공포는 생각하는 것조차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공포는 그리스 함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내부의 적, 바로 불신의 씨앗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려면 살라미스 해전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르테미시온 해전 당시로 가봅시다. 그때 페르시아 30만 대군은 헬레폰토스 해협을 건너서 해변을 따라 아테네를 향하여 파죽지세의 기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육군의 보급을 책임진 페르시아 해군도 이들과 같은 속도로 바닷가 연안을 따라서 아테네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끔 해안에 접근해서 우물을 찾아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아테네의 전략가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들이 물을 길러 옴직한 우물가 바위 곳곳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오니아의 병사들이여, 우리는 같은 그리스 민족이 아니던가. 페르시아를 이탈해서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는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열심히 싸우지는 마라. 우리는 여러분의 그 공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글귀였다고 그러는데요. 테미스토클레스의 이 교묘한 심리전은 사실 페르시아군에 징집된 이오니아 출신 병사들만을 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심리전의 진짜 목표는 페르시아 지휘관들이 마음속 깊숙이 이오니아 출신 병사들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해상 강국 페니키아의 전함들마저 극심한 피해를 본 마당에 유독 이오니아 지방에서 동원된 전함들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아있는 페르시아 전함의 상당수가 이오니아 지방에서 동원된 전함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본 페르시아 해군 지휘부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싹은 점점 달아나서 미칼레 해변에 이르러서는 살라미스의 트라우마까지 같이 겹치면서 그것이 더욱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놈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저놈들을 믿고 바다에서 싸우다가 또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그들의 의심 때문에 배를 모두 육지로 끌어올리는 웃지 못할 일이, 아니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신의 씨앗, 배신의 불씨에 관하여. 테미스토클레스가 뿌려놓은 불신의 씨앗은 배신의 불씨가 되다. 페르시아 지휘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오니아 병사들을 의심하다 못해 무장을 해제시키고 후방에 배치하는 등 최악의 패착을 둡니다. 여러분, 이 불씨는 배신의 불씨가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해군 지휘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신들의 전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오니아 병사들의 반란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들과 피가 다른 이 민족을 위해서, 더구나 자신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민족에게 창을 겨누며 목숨을 바쳐 싸울 사람이 그리 어디 흔하겠습니까? 결국 그리스군이 배에서 내려 페르시아 성패를 공격하는 바로 그 순간 페르시아의 불신에 분노한 이오니아 지방에서 징집된 병사들이 일제히 압제자 페르시아를 향해 창을 겨누며 그리스 측에 가담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심리전이 테미스토클레스가 뿌려놓은 불신의 씨앗이 배신의 불씨가 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을 했던 것입니다. 에게해의 패권 이동에 관하여. 미칼레 전투와 에게해의 패권 이동. 이날 미칼레 해변에서 페르시아 함대는 모조리 단 한 척도 남김없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방어전에서 이제 공세전으로 전환된 것이었지요. 마라톤 전투, 티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이 전투와 동시에 마무리된 플라테아 전투, 이 네 번의 전투는 모두 침략한 적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칼레 전투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여 적을 박살낸 전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칼레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에게해의 해상 패권이 페르시아 쪽에서 그리스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 미칼레 전투가 찬란한 아테네 문명 황금기의 시발점, 더 나아가 세계 문명사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해안의 지도자에 관하여. 그러나 이 거대한 패권의 이동을 눈앞에 두고도 그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스파르타는 그야말로 손에 쥐어준 떡도 먹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굴러 들어온 복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걷어차버리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노예 반란에만 얽매여 있던 스파르타는 방어하기 힘든 이오니아를 아예 포기하자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테네는 말도 안 되는 이 스파르타의 주장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러자 결국 스파르타는 연합해군에서 발을 빼고 본토 스파르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선견지명의 해안을 가진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것은 테미스토클레스가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강력한 해상국가로 가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고대 문헌에 테미스토클레스가 미칼레 전투와 또 그 이후의 아테네 정치를 막후에서 이끌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 직전 유력한 정치인들을 치밀하게 복귀시켰다는 점, 또 전후 피레우스 항구를 요새화하는 데 집중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테네가 정확히 그가 주장해온 해외 교육 확대에 주력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톱니바퀴 같은 국면 전개의 이면에 테미스토클레스의 거대한 청사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테미스토클레스의 리더십, 그 첫째, 통합의 리더십에 관하여.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를 해상국가로 키우기 위해 치밀하게 세 가지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리더십과는 또 다른 차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과감하게 정적들을 포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해군력 증강 정책을 놓고 자신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었고, 또 자신의 주도하에 도편 추방을 시켰던 최대 정적 크산티포스와 아리스티데스를 도편 추방해서 불러들여 미칼레 전투와 플라테이아 전투에 각각 장군으로 합류시켰습니다. 아마도 이 조치의 이면에는 아테네가 해상국가로 발돋움하려면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그의 판단이 있었겠지요. 크산티포스의 마지막 헌신에 관하여. 우선 크산티포스는 이러한 테미스토클레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미칼레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는 곧바로 함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헬레폰토스 해협의 세스토스를 되찾아옵니다. 이곳은 아테네가 흑해 연안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는 물론 이 전투를 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하직합니다만, 그 아버지 세대의 헌신에 힘입어 그의 아들 페리클레스가 나중에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꽃피우게 되지요. 테미스토클레스의 리더십 두 번째, 인재의 등용과 활용에 관하여. 아테네를 해양국가로 만들기 위한 테미스토클레스의 두 번째 리더십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리고 철저한 역할 분담을 시키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은 그가 의도했던 대로 각자의 주특기를 가지고 델로스 동맹의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아리스티데스입니다. 아리스티데스의 공정한 공납금 책정에 관하여. 플라테이아 전투에 8,000명의 아테네 병사들을 이끌고 참전해서 큰 공을 세운 그는 곧바로 이오니아 전선에 파견되어 동맹국들에게 공납금을 책정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때 정의라는 그의 별명이 동맹국들이 공납금을 공정한 것으로 신뢰하도록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맹장 키몬의 해적 소탕에 관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한 두 번째 예는 맹장 키몬을 강력한 동맹의 칼날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 키몬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마라톤 전투의 영웅 밀티아데스의 아들이었지요. 밀티아데스가 아테네 시민들을 속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죽었지요. 그리고 9년 뒤
살라미스 해전을 앞두고 그는 육지에서 싸우는 시대는 끝이 났다며 말제가를 신전에다가 바치고 청년들을 규합해서 바다로 맨 먼저 살라미스로 달려간 과단성 있는 인물이었지요. 아마 테미스토클레스와는 죽이 잘 맞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는 해적 소탕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민화 시대부터 해적은 하나의 직업으로 여겨졌을 만큼 예기해의 뿌리 깊은 골칫거리였습니다. 키모는 이 해적들의 속을 스키로스 섬을 정복하고 해적들을 완전히 소탕해버립니다. 에기아를 안전한 바다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해적들의 제삿날이 된 야만의 시대에 조종을 올린 아테네의 이 군사적 공적은 해상교역 번영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야만의 시대의 작별을 고한 문명사회의 쾌거였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세 번째 리더십, 솔선수범에 관하여. 셋째로 그는 인기 없는 일에 뛰어드는 솔선수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장의 화려한 영광을 정적들에게 양보하고 오히려 자신은 아테네에 남아 누구도 원치 않는 일, 성벽 재건과 피레우스 항구를 요새화하는 일을 떠맡았습니다. 스파르타의 눈을 속여가며 쌓아올린 이 성벽은 그 후 아테네 안보의 핵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벽 안에 절비하게 들어선 상점들은 나중에 지중해의 무역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이것 때문에 스파르타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성곽 건설을 극력 반대하자 그는 교묘한 거짓말로 스파르타를 속이고 성곽 건설을 마무리합니다. 그러자 나중에서야 테미스토클레스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스파르타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그를 괘씸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훗날 스파르타는 파우사니아스의 역모 사건에 그를 억지로 엮어 넣어서 테미스토클레스를 몰락시키는 복수를 감행하게 되지요. 어쨌거나 이처럼 그는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이라는 군사적 업적을 넘어 해상국가 건설이라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진정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해양국가 아테네의 탄생에 관하여. 미칼레 해전의 승리는 단순한 전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의 승리는 아티카의 척박한 땅에서 살아오면서 대를 이어서 겪었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 생존마저 위협하던 그 배고픈 추억과 아테네가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낸 위대한 생존의 기록이자 자기 극복의 증명사진이었고, 또 해양제국 아테네, 인류 최초의 민주국가 아테네, 그리고 찬란한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알리는 장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테미스토클레스라는 한 영웅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이 올리브 수출의 길을 열었던 솔로, 해양 진출의 기틀을 닦았던 참주,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 이 선배들의 꿈을 이어받았던 그는 자신만의 선견지명과 해안으로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해양국가 아테네라는 원대한 비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준비된 자의 것이고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준비된 자의 꿈,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